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주가 당신 품에 안기려다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67살 최미경 할머니는 바로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미경 할머니에게 손녀 은비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나도 혹시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찌른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요. 저는 노인 전문의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본 의사 이재훈입니다. 12,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버스에서 옆자리가 유난히 비는 날, 손주가 예전처럼 안기지 않는 순간, 가족이 자꾸 창문을 여는 모습.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98%는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독특한 체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가족들조차 이를 말하기 꺼려서 어르신들께서 끝까지 모르고 지내신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0살 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하고 세탁한 옷만 입으며 누구보다 청결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 준혁이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친구가 준혁이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한테 좀 퀴퀴한 냄새 나지 않아? 그 한마디는 민호 할아버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손자가 올 때면 할아버지는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언컨대 오늘 여러분은 저분 좀 냄새 난다는 말을 더 이상 뒤에서 듣지 않을 비밀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며 몸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며 변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 아니에요.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손주가 다시 품에 안길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솔직하죠. 66살 김혜숙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손주가 제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 살짝 얼굴을 찌푸려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혜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5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중요한 비밀을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5분만 투자해 특정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노인 냄새의 8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5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를 입증받았고 그들의 가족 관계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죠? 그렇다면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어르신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실용적인 비법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달 72살 박정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좋은 로션을 바르고 섬유유연제를 써도 딸이 제 방에 들어오면 꼭 창문을 열어요. 손주도 제 옆에 오래 앉지 않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수 할아버지께 솔직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님, 로션이나 섬유유연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강한 향이 채취와 섞여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방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걱정되면 향수나 로션을 바르고 고급 섬유유연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가림막일 뿐 진짜 해결책이 아니에요. 향수와 채취가 섞이면 오히려 더 복잡한 냄새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더 자주 창문을 열고 어르신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의 원인이 뭘까요? 단순히 덜 씻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일까요? 정답은 과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며 우리 몸에 일어나는 3가지 주요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이 원인을 알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1.5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땀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60살 이후 땀 분비량은 40% 이상 줄어듭니다. 땀이 안 나니 좋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땀이 적으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고 이 노폐물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번식하면서 퀴퀴한 냄새가 생기는 거예요. 68살 이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땀이 적게 나는 게 오히려 원인입니다. 땀이 적으면 독소가 피부에 남아 세균이 번식해요. 71살 정태영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땀 때문에 걱정했는데 요즘은 땀이 안 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땀은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50대부터 피지 속에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물질은 노인 냄새의 주범으로 산화된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제32년 연구 결과 노네날데하이드는 70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며 젊은 사람들에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에서 묵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죠. 69살 윤석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목욕하는데도 왜 피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할아버님, 피지의 성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노네날데하이드가 쌓이면 냄새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 들며 침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60살 이후 침은 평균 60%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해 입냄새를 막습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하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며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70살 송지영 할머니는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입이 자꾸 마르고 말할 때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거리를 두게 돼요. 너무 창피해요. 이건 전형적인 구강 건조증입니다. 침이 줄면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 입냄새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샤워하고 향수를 뿌리고 입을 헹궈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과했던 특정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궁금하시죠? 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하며 단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노인 냄새를 없애는 4가지 실천 원칙을 소개할게요. 이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시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원칙 1. 하루 8잔, 미지근한 물 마시기. 물이 뭐가 대단한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최고 청소부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해 체취를 줄입니다.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67살 한수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물 마시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하루 8잔 마시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 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8잔, 약 1.6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물 마시기가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와 취침 전에 한 잔씩 시간을 정해 마셔보세요. 단, 커피나 차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 한 잔을 더 마셔주세요. 여러분,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볼까요? 원칙 2. 햇볕 속 15분 산책. 운동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격한 운동이 아니라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며 걸으면 피부의 세균을 줄이고 적당한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10시나 오후 4시 5시에 부드러운 햇볕이 최고예요. 73살 오병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다리가 아파 못 걷는다고 하셨지만 하루 1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가 제 손 잡고 같이 산책하자고 졸라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10분만 시간을 내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겠어요? 원칙 3. 미지근한 물로 매일 샤워. 겨울엔 추워서 샤워하기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샤워는 체취 관리의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물 37에서 39도로 매일 샤워하면 피부의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 물에 15에서 20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을 추천합니다. 반신욕은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제 환자의 90% 이상이 반신욕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반신욕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원칙 4. 핵심 부위 집중 관리.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노인 냄새의 90%는 특정 부위에서 나옵니다. 이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일까요? 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이곳은 땀이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특히 뒷목과 귀 뒤는 간과하기 쉬운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샤워 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으세요. 66살 조민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를 꼼꼼히 씻으니까 손주가 제 품에 안겨요. 정말 기적 같아요.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겨드랑이, 가슴털 뒤곳은 땀과 피지가 쌓여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두피는 샴푸할 때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땀이 많은 부위, 발가락 사이, 손바닥,
발바닥, 특히 바른 신발 속에 갇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발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70살 김동현 할아버지는 발 관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냄새가 사라지니까 며느리가 제 방에 와도 편안해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 달 안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제 환자의 95% 이상이 이 방법을 통해 체취를 줄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72살 이영희 할머니는 3개월 전 제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앉지 않아요. 아들이 자꾸 환기를 시키고요. 하지만 제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싼 제품 없이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원칙을 먼저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물 마시기, 산책, 아니면 샤워 습관 바꾸기? 지금 바로 결심하고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비법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주가 당신 품에 뛰어들어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가족들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는 순간. 그 행복이 단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강력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이재훈 의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비밀과 그 뒤에 숨은 깊은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시면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는 길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마지막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핵심 부위 관리,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인 냄새의 90%가 특정 부위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은 부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이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을 알면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기적을 즉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째, 발 관리의 마법.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꼼꼼히 씻는 건 기본, 하지만 그 후 완전히 말리는 게 핵심이에요. 젖은 발로 양말을 신으면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면 소재 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말릴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면 냄새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70살 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예전엔 한 켤레 신발을 며칠씩 신었어요. 2켤레 번갈아 신고 면 양말로 바꾸니까 발냄새가 사라졌어요. 손자 준혁이가 제 방에서 놀아도 코를 찡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샤워 후 발부터 꼼꼼히 관리해 보시겠어요? 둘째, 등과 허리, 숨겨진 냄새의 원인.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지만 여기서 나는 땀과 피지는 옷에 스며들어 냄새를 만듭니다. 긴 손잡이 샤워 브러시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등을 문질러 보세요. 미지근한 물 37에서 39도를 사용하고 향이 강한 비누 대신 순한 바디워시를 추천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7살 최미경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등을 제대로 안 씻었었나 봐요. 긴 손잡이 브러쉬로 꼼꼼히 씻으니까 손녀 은비가 제 품에 안길 때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아요. 셋째, 보습으로 피부 보호.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쌓이고 이 각질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샤워 후 무향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엔 건조함이 심하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72살 이영희 할머니는 보습의 효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션 바르는 게 귀찮았는데 해보니까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줄었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 샤워 후 로션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보너스 팁, 반신욕의 기적. 일주일에 한 번 38도 따뜻한 물에 15에서 20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은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목욕 후 몸을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 환자의 90% 이상이 반신욕 후 체취가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주말 반신욕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손주의 미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습관, 냄새를 뿌리부터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샤워와 위생만으론 부족합니다. 몸속에서부터 냄새를 잡아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줄이는 5가지 식습관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비법들은 건강까지 챙겨주는 보물 같은 방법입니다. 1. 항산화 식품으로 몸을 점개. 나이 들며 몸은 산화되며 노네날데하이드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이 늘어납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 산화를 막아 체취를 줄입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현미, 시금치, 고추 같은 붉거나 보라색 채소와 과일이 최고예요. 69살 윤석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토마토 반 개를 먹었어요. 2달 만에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좋은 냄새나 라고 하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마늘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강한 향이 걱정될 수 있지만 소화 후 알리신 성분이 세균을 줄이고 체취를 개선합니다. 하루 한두 쪽 드셔보세요. 오늘 저녁 마늘 한쪽 추가해 보시겠어요? 2. 수분 가득한 음식으로 디톡스. 수박, 오이, 배, 샐러리는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디톡스 효과는 체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8살 한수진 할머니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이와 수박을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석 달 후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냄새 안 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과일을 먹기 어렵다면 믹서기로 갈아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내일 아침 오이 한 조각 어때요? 3. 혀까지 깨끗이, 구강 관리. 입냄새는 체취의 큰 부분입니다. 하루 3번향 치질은 기본, 하지만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의 세균을 닦아내세요. 73살 송지영 할머니는 혀 관리의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 닦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일주일 연습하니까 익숙해졌어요. 이제 입냄새 걱정 없이 손주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식후 10분 자일리톨 껌은 침 분비를 늘려 입냄새를 줄입니다. 오늘 점심 후 껌 한 조각 씹어보시겠어요? 4. 카페인과 알코올, 적게 즐기기.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술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 땀으로 냄새를 뿜습니다. 71살 정태영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맥주 1캔 마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보리차로 바꾸고 1달 만에 냄새가 줄었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와도 창문을 안 열어요. 커피는 하루 1잔, 물이나 허브차를 더 드세요. 오늘 커피 대신 물 1잔 어때요? 5. 식이섬유로 장을 건강하게. 변비는 독소를 피부로 배출시켜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현미, 고구마, 시금치 같은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습니다.
67살 김혜숙 할머니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아침에 현미밥과 고구마 먹으니까 배변이 편해졌어요. 몸냄새도 줄었어요. 내일 아침 현미밥으로 시작해볼까요? 옷과 생활용품, 냄새의 마지막 퍼즐.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옷이나 친구의 냄새가 배어있으면 소용없죠.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4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1. 옷과 속옷, 매일 새롭게.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세요. 땀과 피지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면 속옷을 선택해 통풍을 좋게 하세요. 72살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며칠씩 입었어요. 매일 갈아입고 면 속옷으로 바꾸니까 냄새가 줄었어요. 딸이 아빠 방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입던 옷 세탁부터 시작합시다. 2. 침구, 일주일에 한 번 세탁. 하루 7, 8시간 침대에서 보내는 동안 이불과 베개의 땀과 각질이 쌓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66살 조민자 할머니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니까 방 냄새가 달라졌어요. 손주가 제 방에서 자고 싶대요. 이번 주 이불 세탁 계획 세워보세요. 3. 신발과 양말 관리. 면 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2켤레 번갈아 신어 말리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면 냄새를 잡습니다. 70살 김동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1켤레만 신었는데 2켤레 번갈아 신고 베이킹소다 뿌리니까 발냄새가 사라졌어요. 오늘 신발장에 베이킹소다 뿌려보시겠어요? 4. 집안 환기, 신선함의 열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화장실과 주방은 베이킹소다나 소형 선풍기로 관리하세요. 73살 오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겨울엔 창문을 안 열었어요. 하루 2번 환기하니까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들여놓으시겠어요? 모든 것의 정리, 당신의 변화를 위한 로드맵.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원인, 땀 감소, 피지의 노넨알데하이드, 침 부족, 잘못된 위생과 식습관, 옷과 친구 관리 부족. 해결책. 하루 8잔 물 마시기. 햇볕 속 15분 산책. 미지근한 물로 샤워, 반신욕. 살 접힘, 털, 땀 부위 관리. 항산화 식품과 수분 많은 음식. 혀 클리너와 자일리톨검. 카페인 알코올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 옷 침구 세탁, 신발 관리, 집 환기.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배운 교훈과 나에게 준 가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으며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교훈 1. 작은 변화의 힘. 물 한 잔, 10분 산책, 옷 한 벌 세탁.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교훈 2. 자신감의 회복.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거나 손주의 포옹을 망설였던 순간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채취를 줄인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당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교훈 3. 가족과의 연결. 최미경 할머니의 손녀 은비가 다시 품에 안긴 순간 강민호 할아버지의 손자 준혁이가 방에서 웃는 모습. 이 이야기는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준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이 듦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셨나요? 손주의 미소,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가요? 마지막 메시지, 지금 당신의 첫걸음을. 노인 냄새를 없애는 건 단순히 냄새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감, 가족과의 행복, 더 건강한 노후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67살 최미경 할머니는 6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녀 은비가 제 품에 안겨 동화책을 읽어요. 뽀뽀까지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물 한 잔, 10분 산책, 아니면 이불 세탁.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 비법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지금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